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또 낮춘 건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예상대로 먼저 기준금리는 이달 동결이 됐습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아무래도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대내 여건을 고려를 하면 이번 금리 동결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제 유가 하락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1.5%로 목표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요인이 좀 상당히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는 이제 고용과 경기 둔화세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할 요인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블랙시트라든가 이제 중국 성장세 둔화 이런 이제 대형 악재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지금 낮춰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세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상당한 심각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월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비해서 이제 28.8%나 이제 감소를 해서 수출이 14.6%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종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도 이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상당히 좀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 자체보다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더 쏠려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률 눈높이를 더 낮췄습니다. 0.1%포인트, 2.6%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낮춘 배경, 그 사이 좀 경기가 좀 더 많이 나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이제 반도체 수요 감소 이런 이제 하방 리스크가 이제 크다고 보고 이제 전망치를 2.7에서 이제 2.6%로 이제 낮춰서 잡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것도 이제 사실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민간 소비는 이제 작년보다 한 0.2%포인트 낮은 2.6%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제 설비 투자는 하반기에 가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될 거로 이제 보고 2%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 투자는 이제 신규 수주나 착공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를 이어갈 거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이제 세계 경제 둔화라든가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 그래 반도체 공급 수요 등 이런 이제 대형 악재들로 인해서 대형 악재들에 불구하고 3.1% 정도는 유지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이제 서비스 가격이 이제 인상 압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이제 상승 압력이 작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한 1.4%로 오히려 좀 낮게 잡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 성장률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2% 성장을 이제 벗어나지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민간과는 좀 온도차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은 이 전망치가 아니라 목표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2% 중반으로 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그 2.5%도 사실은 좀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행 전망을 보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 회복이 될 거로 이제 보고 지금 현재 설비 투자나 이제 수출이 상당히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호조세를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의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상황이 반도체 공급 과잉 때문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와 수출이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보다 상당히 좀 낮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이제 민간 연구소들이 2.5%를 예측을 하고 있고 해외 민간 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낮은 2.3%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올해도 이제 2.5%도 이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금통위의 행보와 맞물려서 다음 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준이 올해부터 모든 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사가 높을 것 같은데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일단 완화적 기조, 좀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 좀 유지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2 내지 이제 3회 정도 인상할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이 있은 이후에 보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경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다가 이제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단기간에도 이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이후에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이제 상당히 우세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최소한 5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연간으로 보면 1, 2회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둔화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제 유동성 정상화를 추진했던 국가들도 이제 돈줄 제기를 이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경제가 이제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한 1회 정도 아니면 2회 정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쨌든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차가 0.75%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였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말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하고 있는데 경제계에서도 우려감을 좀 적지 않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20여 개국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지금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적 연금을 가지고 재무 이슈뿐만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이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는 나라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제 자의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결권에 사용을 하겠다 하고 이제 지시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 맡긴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정권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든가 공정경제를 확립하겠다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맡기지 않았다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문 대통령의 이 엊그제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한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그룹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될 이 부분에 좀 맞춰질 것 같은데 기금위의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수탁자위원회에서 이제 반대가 이제 찬성보다 이제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에 대해 이제 주주권 행사를 이제 반대를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기업 대주주의 이제 중대한 탈법과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그 슈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재계는 물론 이제 기금운용위원회도 이제 상당히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청와대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수탁자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를 해서 이제 최종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주문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 수탁자위원회의 그 반대 의견을 뒤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의 합병 때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이제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서 무시하고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는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가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300여 곳이 무려 넘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는데 최대 주주로 국민연금이 등극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어찌됐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초에 기업인가에 대해서 그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기업을 옥죄는 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나옴으로써 재계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시가총액의 한 7%를 차지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분이 5%를 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0여 개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의 영향이 상당히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국민연금이 이제 그 232 감사해임이라든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는 이제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이제 흔들릴 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배당을 확대하거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상당히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나 채용 등 이런 것에는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정치권이나 이제 노조에 휘둘린다든가나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와 연계될 경우에는 이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기업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공적연금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하라고 한 이러한 지시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정부의 계획으로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재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주주권 행사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일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떤 방향으로 좀 시행되어야 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연금은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도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제 주식 운영이나 의결권을 민간 자산 운용사에 맡기고 민간 자산 운용사는 이제 슈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이제 이런 논란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